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김수연 작가가 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의 두 번째 편인 나답게 살기 위한 투두리스트,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투두리스트 중에서 주요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려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단단한 자존감을 다질 것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자존감은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의 경험과 부모의 양육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부모와 애착 경험이 부족하거나 학대, 조롱, 방치, 비난을 경험한 경우 자존감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있고, 자존감의 원리를 최초로 규명한 심리학자 너세니얼 브랜드는 건강한 자존감을 위한 두 기둥을 자아효능감과 자기 존중감이라 이야기했다. 자아효능감이란 자신을 돌보며 현실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이자 자신감이고, 자기 존중감은 스스로를 존중하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다. 참으로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돌림 노래처럼 반복되는 자존감 문제를 해결하고 이 냉담한 세상에서 우리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는 두 가지 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축은 사회적 존중이라는 자존감의 토양을 다지는 것이다. 존중이 희소성을 지닌 경제제가 될 필요는 없다. 사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존중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공공재가 된다면 우리는 존중받으려 얼쩔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존중을 공공재로 만들자. 그러니 공공재로 만들자는 얘기고, 서로에게 존중의 연료가 되어주자 하는 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개인 스스로가 자존감에 대해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짜 자존감을 구분하며 자존감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운 삶을 찾을 것 하는 부분에서는 심리학자 제임스 마샤는 자아 정체성의 성취 정도에 따라서 정체성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 네 가지 유형은 성취, 탐색, 폐쇄, 혼미 정체성인데,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대다수가 낮은 정체성 지위인 폐쇄 지위에 놓여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다운 삶을 사실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민 스님도 한미아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지 못한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경험과 탐색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익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삶을 일구는 것이 나다운 삶이다. 그 시작을 위해선 당신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당신에 대한 글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를 실현하며 살고 있는지, 무엇에 행복해지는 사람인지, 나는 남과 어떻게 다른지 자기 감각을 찾자 하는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나 외엔 무엇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에서는 많은 책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더니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이런 얘기고, 자신의 내면은 바라보지 못했고 그것은 그의 내면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됐다는 얘기고,
내면은 돌보지 못한 채 외면의 가치만을 쫓는 한 언제나 비교 속에서 살 뿐 결코 진짜 행복과 자존에는 닿을 수 없으니 우리에게 절실한 건 우리를 증명할 명함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는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참으로 좋은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답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하에서는 잘 산다는 의미 역시 비슷한 맥락을 갖는다. 잘 산다고 할 수 있는 요소에는 경제적인 기반 외에도 건강한 신체와 좋은 인간관계, 삶의 철학과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신미안, 이를 통해 느끼는 보람 등 다양한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잘 사는 것, 즉 웰빙이란 오직 부자인 삶, 리치의 의미로만 이야기된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얘기죠. 영국의 저널리스트 다니엘 튜어더는 한국의 교육, 명예, 외모, 직업적 성취에서 스스로 불가능한 기준에 획일적으로 맞추도록 너무 큰 압박을 가하는 나라라 얘기하며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을 불가능한 나라라 평했다. 참으로 독특한 그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안목을 기를 것이라는 제하에서는 삶이란 결국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잘 좋은 옷 한 벌을 찾는 일이다. 우리 모두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옷 한 벌을 잘 찾아서 여러 벌도 필요 없고 성경에도 옷이 두 벌인 사람은 한 벌을 남에게 주라 그랬는데 옷이 여러 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한테 꼭 맞는 옷을 우리가 찾아서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것이라는 제하의 내용에서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결과까지 책임질 때 얻어진다 하는 말씀이고, 삶에 완벽한 답안지는 없으니 어떤 답을 내리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면 당신의 모든 선택은 정당하다. 개인의 성취를 갖출 것이라는 제하에서는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취향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기 감각에 솔직해야 한다. 자신의 취향을 깊이 느끼기 위해 안목을 키우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취향 자체는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건 자기 속에서 취미란에 적어낼 그럴듯한 취향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개인의 취향일 뿐이다. 삶의 멋과 낭만은 그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 자신을 대면할 것 하는 이 지하에서는 우리가 보다 건강한 내면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까지 자각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자신의 삶은 자신의 그 싫은 면들도 인정하자. 있는 그대로 자신을 만날 때 감춰둔 욕망의 그 허용치를 둘 수 있고 그 허용치만큼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관대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 외면과 변명을 멈추고 내가 좋아하는 나와 내가 싫어하는 내가 통합된 진짜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오만한 인간이 아닌 인간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는 누군가가 완벽하지 않아서 싫어하지 않는다. 완벽한 척하는 그 오만함에 질리는 거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